중대재해처벌법 법령 한번 읽어보셨나요?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노무사 권미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추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정리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가 질문했던 분들 중에 읽어봤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물론 아는 노무사 구독자분들 중에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신 분들 중에는 없으셨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3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총칙은 이 법의 목적과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가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입니다. 제3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4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 규정,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보다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요.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구미 불산 누출 사건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공중이용시설은 대표적인 것이 지하 역사나 터미널, 그리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개 이상의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3명 이상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사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A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2명 이상 상해를 입었고
이 두 명이 6개월 이상 치료하는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A 공장에서 1명, B 공장에서 1명 각각 폭발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개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6개월 이상의 기준은 의사의 진단으로 판단을 합니다. 치료 기간이 최초에 6개월 미만이었는데 치료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치료 과정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재해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는 3명 이상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해야 하는데요. 동일한 유해 요인은 유해 인자와 유해 작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유해 인자의 예시로는 염화비닐,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납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이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유해 작업 예시로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사작업,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등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 동일성이란 노출된 각 유해 인자와 유해 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성 질병은 작업 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애를 말하는데요. 시행령에서는 24가지 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급성 중독,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 중독, B형 간염, C형 간염,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등이 해당됩니다. 처벌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인데요. 개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처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나 기관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요.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에 대한 처벌이 목적인데요. 둘의 관계를 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의무 주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즉 법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를 말하는데요. 흔히 대표이사나 사장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하청업체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죠. 특수형태 근로자, 예를 들어서 캐디, 학습지 교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외에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그 사업 수행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하청업체, 또 수급인, 하청업체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도급을 준 게 있다, 용역을 준 게 있다라고 하면 하도급 업체, 용역 업체까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인 이상 사업장은 3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이 재해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 두 법령의 재해 정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가 1명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을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하는지 그 의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또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주의 보건조치로는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의 위험물질, 인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작업, 환기,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4가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설명드린 첫 번째 내용과 네 번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하고요. 두 번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입 및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6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그리고 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는 거고요. 제5호와 6호는 결국 산안법을 잘 준수해야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8번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9번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4번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조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단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두 번째,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단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네 번째,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이 되고요. 회사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이 됩니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요. 회사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요. 회사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부상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요. 회사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저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좀 어렵다 내지는 좀 정리하는데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좀 어렵다고 느끼시죠? 법 내용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여러 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